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이번 주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어갔고요. 오늘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 대신에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를 갖고 왔습니다.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 시장을 바라보는데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 약보합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1.25%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57% 상승하면서 5천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핵심 키워드는 CPI 수정치 발표, S&P 500 지수 5천 돌파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수정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의 수정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또한 13일 CPI 발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5천을 돌파하는 데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 강세가 한몫을 했고요. 지난주 많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있었는데 대다수 시장 기대감과 거리두는 금리 인하 전망으로 국채 수익률 상승에도 주식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은 원유의 상승과 비트코인의 상승입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는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5주 연속 상승을 보였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주간 6.31% 상승했는데 중동의 긴장이 지속되는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 기대 후퇴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가장 큰 폭 상승한 투자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9.2% 상승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트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업종 ETF 주가 등락률 보시면 테슬라의 반등으로 경기 소비재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가장 큰 폭 상승한 업종은 기술 업종입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경제지표 발표 중에서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3일 CPI, 16일 PPI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15일 소매 판매 정도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S&P 500 지수가 5천을 돌파한 상태에서 5천의 지지력 테스트를 가질 것인가에 관심이 가고요. 나스닥 지수가 2021년 11월 26일 최고가에 근접한 상태에서 돌파 여부 및 안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월 13일에 발표할 1월 CPI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드라인 CPI, 근원 CPI 전월 대비는 이전치와 같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년 대비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헤드라인 CPI 전년 대비가 2%대 진입을 하는가입니다. 2%대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면 다음 달에 발표될 CPI 경우에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요. 이달 말에 발표될 PC 또한 하향 안정화가 기대되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3월 19일과 20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84%, 25bp 인하 가능성이 16%로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5월 25bp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올해 총 6차례 150bp 인하를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 점도표와 괴리가 크기 때문에 다음 3월에 있을 FOMC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금리 인하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1월 FOMC 투자은행 평가를 보면 모건 스탠리와 시티의 경우에는 6월 첫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웰스파고는 5월 첫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요.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 간만에 갖고 왔는데요.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입니다. 보시면 DS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첫 금리 인하 시기까지는 부담 없다. 리포트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금리 인하 시기까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애널리스트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랠리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경험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주식시장은 상승 구간에 있었다. 즉,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차익 실현으로 인한 단기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승 구간에 있었다. 첫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인하하면 가장 좋은 상황이 되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90년대 중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리스크가 확대됐다. 지표가 악화되고 침체도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요 밑에 차트를 보시면 기준금리인데요. 9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수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첫 금리 인하 시기에 변동성이 커짐을 관가하지 말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침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해도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미국 지표가 크게 악화되지만 않으면 이번에도 금리 인하 기대에 맞춰 상승할 것으로 본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하방 안전화되면서 경제 지표 또한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보다 연착륙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볼 수 있는 것은 GDP 나우를 봤을 때 1월 25일 발표된 4분기 GDP 잠정치는 3.3%인데 현재 올해 1분기 GDP가 3.4%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하향 안정화와 함께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같이 믹스되면서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과 의견 점검인데요. 테슬라 주주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미 차트 분석과 의견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피보나치 61.8 구간이랑 맞물리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난주 메시지를 줬었는데요. 현재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검하자면 먼저 실적 발표로 인해 개파락한 이 구간을 메우는 것과 200달러의 안착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200달러의 안착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최대 저항은 223에서 230달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구간은 50일, 200일 이평선 그리고 하락 추세 때 상단부랑 맞물려 있고 여기 피보나치 61.8이 아니라 38.2입니다. 다 맞물려 있는 최대 저항을 돌파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략을 짜자고 메시지를 보냈었는데요. 돌파 후 안착이면 지난 7월 고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돌파 실패 시에는 다시 채널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 저항의 돌파 여부가 테슬라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가 5천을 돌파하면서 5,026.6일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RSI 보조지표는 과매수권 진입 초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월간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이 월간 차트를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스파이라는 S&P 500 ETF를 투자할 때 장기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10개월, 12개월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종가가 이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홀딩 전략을 짜는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와 마찬가지로 최고가 경신을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간 차트를 보자면 최고가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의 최고가 돌파 및 안착은 S&P 500 지수의 5천 안착과 맞물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현재 전고점에
위치한 상태인데요. 돌파 후 안착이라고 하면 현, 강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저항에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박스권 양상을 염두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21 이평선에 이탈이 없다면 중기적으로 견고한 모습, 21 이평선 이탈은 깊은 조정. 이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빅스 지수는 200일 이평선을 확실히 돌파하고 안착하지 않는 한 시장은 안정적일 것이다. 돌파 및 16 돌파는 조정을 암시하고 20 돌파는 깊은 조정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현재 50일, 200일 이평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4%와 4.3% 요 사이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번 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200일 이평선 저항권에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을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 70달러와 78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요. 이게 돌파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저항은 80달러입니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아래로는 50일 이평선 지지 여부, 위로는 105라인 돌파 여부, 이렇게 기술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8원입니다. 그 다음 금인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발언 영향으로 하락 추종을 보였습니다. 금의 중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현재 네 번째 도전에 실패한 이 주요 저항 라인의 돌파와 안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제가 아래로는 4만 달러, 위로는 4만 5천 달러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4만 5천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아래로는 4만 5천 달러의 지지 여부 중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피보나치 61.8 구간인 48,500달러의 돌파 및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미 차트 분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부터의 하락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대에 안착이 있다라고 하면 전고점의 도전은 쉽게 갈 것이라고 대다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 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CPI가 2%대 진입 발표가 나오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미국 대표 지수의 상승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빅테크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로만 보자면 이 7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종목 선정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